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명과학의 대단원 두 번째죠. 이제 사람의 물질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질대사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장 첫 번째 배웠던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 특징이죠. 물질대사. 그 단원이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주면 굉장히 능률이 쑥쑥 오르고 그다음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물질대사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세포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식물이나 동물이나 상관없이 두 생명체 혹은 모든 생명체들은 이제 모두 다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죠. 이 세포호흡이 바로 무슨 과정이기에 이 사람들한테 혹은 생명체한테 모두에게 필요하냐. 자, 우리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를 해요.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분해 반응,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얘를 분해를 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무슨 형태냐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의 형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포호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한다면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린 더 이상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호흡하면 혹은 세포호흡 하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질대사 중에서 이화, 동화 중에서 당연히 이화작용이겠죠. 이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뿜뿜했어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으니까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온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데 그 온몸 구석구석 중에서 이렇게 세포호흡을 맡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의 소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세포 소기관의 미토콘드리아 그림을 이제 문제에서나 혹은 자료에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반응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세포호흡의 과정을 일단 가장 대표가 되는 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탄소 6개짜리 이런 포도당이 이제 산소랑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소랑 만나는 과정을 우리는 화학에서 산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랑 결합을 하는 반응.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연소랑 비교를 하면서 공통점의 산화 반응이다 하는데 이렇게 산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산소랑 만나요.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요. 포도당뿐만 아니라 우리 단백질이라던가 아니면 포도당이 아닌 다른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 이런 애들 모두 다 에너지화 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런 에너지화 될 수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산소랑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호흡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이 산소랑 만나고 그 다음에 물이 첨가되면서 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생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바깥쪽에 큰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번데기같이 주름진 막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중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소기관이 있다는 거죠. 이 세포 소기관 안에 영양소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재료들을 모두 다 제공이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탄소 1개짜리 저분자 물질이죠. 고분자에서 저분자 물질로 이화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가 뿜뿜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중은 물질 대사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효소가 사용이 된다는 거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효소는 한 종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기 여백에 기본 자료가 있는데 자, 요런 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프가. 자, 이렇게 단계별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세포호흡 단계예요. 이런 작용마다, 단계마다 여러 효소들이 작용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빼내는 게 세포호흡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빼내는데, 자, 전체 여기 포도당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일단 분해돼서 나올 건데요. 이렇게 나온 에너지 중에서 모두가 내가 생활 에너지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 38 ATP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 40%라고 하죠.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40%만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물질로 포함돼서 우리가 생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생명활동 중에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열이 필요한 내용을 이제 이 열 에너지가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모든 생명 활동들, 여기에서 포함되는 생명 활동들은 ATP로 이용을 해서 여러 단계의 이제 생명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나온 에너지가 열 에너지도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ATP가 합성되는 반응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세포호흡 과정은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포도당이나 아니면 다른 유기물들, 탄단지,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화작용을 했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이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랑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게 무엇이냐면 물질대사가 아닌 바로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그냥 여러분들 촛불 태우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숯이 있는데 그 숯을 태우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불 붙이는 게 바로 연소 반응이고요. 이제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세포호흡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포도당을 내가 산소랑 만나게 해서 산화를 시켜요. 그 결과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에너지의 100 중에 한 40%의 이제 나머지 40%가 ATP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 60%가 열 에너지가 된다더라. 요게 바로 이제 세포호흡 앞에서 얘기했던 결론이죠. 자, 연소 반응은요, 동일한 재료를 사용을 할 거예요. 세포호흡이랑 동일한 재료. 포도당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 포도당에다가 불을 붙일 건데 불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있어야지 붙는 거죠.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포도당이 이제 화르르 연소가 될 건데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됐듯이 세포호흡이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됐듯이 자, 연소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서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전체가 빛과 열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세포호흡에서 가지고 있던 포도당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연소에서 나오는 포도당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100인 거예요. 두 개의 재료가 동일하니까 두 개가 발생하는 에너지량은 동일하다. 대신 에너지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인 ATP는 40%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반응 온도도 다릅니다.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37도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가 꼭 필요하죠.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애. 그런데 연소 같은 경우는 얘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400도씨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그러면 높은 온도는 이미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촉매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효소는 절대 불필요하다. 효소는 생체 촉매예요. 체내에서 만 존재하는 거고 체외에서는 만약에 촉매가 사용이 됐으면 그냥 촉매제라고 쓰여 있었겠죠. 효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 에너지 방출 모습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포 같은 경우는 효소가 작용하면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야 돼요. 한 번에 에너지가 전체에 빵 하고 터져서 내 온몸에 퍼지게 되면 내 몸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이제 체온도 넘쳐나겠죠. 이제 열이 빡 터지면서 내 몸이 녹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체온 유지를 위해서 혹은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효소가 단계적으로 작용하면서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ATP가 일부에 저장되고 열에너지와 ATP 형태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연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작용을 해도 한 번에 연소가 돼서 에너지로 다 방출이 되더라도 주변에 뭐 이렇게 피해받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옆에 있었다가 되었어요. 이거는 연소하려고 하는 얘네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내 몸 안에서 일어났을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연소 같은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화르르 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화르르 타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점 먼저 얘기를 해보면 화학식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이에요. 같은 재료를 사용을 했을 때 산소랑 결합을 하죠. 산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건데 이 에너지의 양, 최종적인 에너지의 양은 둘 다 동일하다. 왜 그러냐면 재료인 포도당이 동일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반응 결과물,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가 나왔죠. 에너지의 종류는 다르지만 일단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라고 하는 결과물들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게 공통점. 차이점은 위에서 한 것들, 체내에서 일어나고 밖에서 일어나고,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고, 효소가 작용하고 효소 필요 없고 단계적으로 한 번에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 에너지가 발생되는 에너지의 종류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ATP와 열, 얘 같은 경우는 빛과 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호흡과 연소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기출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요.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세포호흡을 조금 더 단단히 학습하는 효과로 이제 이곳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이 가장 주가 되는 문제이고요. 자, 세포호흡이 가장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다. 가장 기본되고 쉬운 문제의 종류에 속하는 거죠. 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죠. 가장 바깥쪽에 껍질이 있고 안쪽에 쭈글쭈글 번데기처럼 주름진 껍질들이 있는 모습. 자, 일단은 재료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결과물이 누가 나오냐면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ATP와 열에너지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포도당으로부터 유래한 에너지는 두 가지이지만 일부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ATP 에너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는 일부가 ATP에 들어갔다 혹은 모든 에너지가 ATP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각각 틀린 것 그리고 맞은 것 이런 선지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물어보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요. 얘네가 서로 상반되는 기체죠. 우리가 가장 과학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상반되는 기체인데 얘네들을 뚫어 놓습니다. 기역과 니은으로 뚫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누가 이산화탄소고 누가 산소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가 주입이 될 때의 산소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애가 이산화탄소임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지로 바로 갈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그리고 포도당 탄소 6개짜리가 탄소 1개짜리의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됐어요. 이화작용인 거 맞습니다. ATP의 구성 원소는 우리 ATP를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포스페이트가 바로 인이고요. 트리가 3개죠. 3개. 인이 3개가 매달려 있다. 이런 거죠. 아데노신에 인이 3개,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가 바로 ATP의 형태. 그래서 인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포도당이 분해되어 생성된 에너지의 일부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일부가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ATP가 될 수도 있고,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체온 유지의 열 에너지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열 에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ATP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아이고, 앞으로 와버렸어요. 다음 문제. 자, 요것이 이제 물질 대사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물질 대사를 보여주는 문제예요. 자, 물질과 에너지 전환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TP라고 하는 생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내 몸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모습은 우리가 주로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본 이제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고 있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넣어서 결과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결과물의 중간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것. 열 에너지도 튀어나왔었고 열이 이렇게 뿜 하고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튀어나왔냐면 이렇게 ATP라고 하는 이제 생활 에너지 저장 물질이 튀어나오게 되었죠. 이게 바로 가 과정, 바로 세포 호흡 과정이고, 물질 대사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화작용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튀어나왔으니까 발열 반응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TP, 우리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온 몸을 돌아다니게 돼요. 온 몸을 돌아다니다가 내 몸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ATP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ATP가 분해가 되면서요, ATP 사이의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뿡 하고 튀어나오죠. 그 에너지가 화학 반응 사이로 첨가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ATP에 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녹말, 포도당과 포도당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 녹말이라고 하는 형태를 형성하게 된 거죠. 자, 포도당 같은 경우는 탄소 6개짜리로 저분자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녹말은 포도당이 아주 여러 개가 합쳐져서 뭉쳐진 모습의 이제 고분자 물질이에요.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로 합쳐지는 반응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질 대사에서. 자, 요 과정에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ATP로부터 나온 에너지를 흡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과정 모두 다가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효소가 모두 다 첨가가 돼야 돼요. 모두 다 사용이 돼야 돼요. 각각 다른 효소이긴 하겠지만 일단 효소가 들어간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가는 세포 과정이다. 맞는 말. 나는 이화작용이다. 아니, 동화작용이요. 자, 포도당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포도당이 여기서 분해됐어요. 일부가 어디로 갔냐면 ATP, 일부는 어디로 갔냐면 열 에너지로 간 거죠. 그래서 일부가 ATP에 저장된다. 여기를 이 일부가 아니라 모두로 바꿔서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모두가 ATP에 저장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인지 확인을 하고 일부가 ATP에 저장된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포 호흡에 대해서 연관되는 문제인데 우리 개정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포 호흡의 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 두 개를 비교를 하는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실험이 바로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이죠. 알코올 발효 실험.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 발효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산소 호흡을 조금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효모를 사용을 할 겁니다. 효모는 효소랑 달라요. 효소는 생체 촉매이고 생명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런데 효모 같은 경우는 얘는 생명체 한 덩어리야. 생명체 자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효모를 넣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효가 일어나게 돼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모와 효소는 조금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효모가 작용을 하게 되면 세포 호흡을 하긴 하는데 얘가 산소를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산소를 조금만 혹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호흡에서는 산소를 사용을 하면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일부는 ATP, 일부는 열 에너지로 가게 되는데 효모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에너지만 에너지화 시키고 나머지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꽤 많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만 먹게 돼도 얘가 물이긴 하지만 물의 형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물이에요. 그래서 배가 막 물 나오고 살이 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산소 호흡, 알코올 발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효모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설이 나왔어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가설 전제가 나오겠죠. 효모의 세포호흡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나온다. 그리고 이 기체의 양은 음료수에 포도당, 당의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했으니까 가설이에요. 그러면 자, 이 가설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체가 나올 건데 기체의 결과물이 나올 건데 이게 결과물이죠. 자,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 결과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오냐면 원인 당의 함량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조작해 줘야 되냐면 이 원인을 조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군에서 대조군에서는 조작할 필요 없고요. 실험군에서 이제 당의 함량을 각각 다르게 조작을 해 줘야 된다. 당을 높게 혹은 점점 낮게 이런 식으로 당의 함량을 조작을 해 주는 게 조작 변이. 당의 함량이 조작 변인. 그럼 나머지 이제 통제 변이, 원인이 될 수 있는 통제 변이는 무엇이냐? 뭐 빛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환경들을 다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들이 이제 변인 통제 과정 혹은 이제 그 요인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종속 변인도 얘기를 해보면 종속 변인 같은 경우는 여기 결과 나왔죠. 기체의 양이 바로 종속 변인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기체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바로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우리 기체에 대해서 한번 결과물을 알기 위해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포도당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무산소 호흡도 마찬가지로 세포 호흡에 속하기 때문에 자,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하는데 무산소예요. 산소가 없이 작용을 하고 여기에 누가 첨가가 될 거냐면 플러스 효모가 첨가가 되면서 이 효모는 당연히 이 안에 효소가 들어가 있겠죠. 생명체니까. 자, 포도당이 효모 안에 들어가서 이 효모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무산소 호흡의 결과 누가 나올 거냐면 이산화탄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호흡에서는 전체적으로 포도당이 다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6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 6개씩은 안 나오고 조금 나오면서 여기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얘도 탄소 2개짜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중간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물도 나오고 나머지 이제 물도 나오고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무산소 호흡의 특징, 알코올 발효의 특징. 이거랑 산소 호흡을 굳이 비교를 해보면 자, 포도당에다가 산소를 결합을 해주는 거죠. 효모가 작용하지 않는 것. 세포호흡 과정을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간산물 요딴 거 없어요. 그냥 모두 다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탄소들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전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코올 에너지 어느 정도와 플러스 나머지 차액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효모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약간의 에너지라도 얻기 위해서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무산소 호흡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량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좋은 알코올을 남겨주고 자신은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체로는 뽀글뽀글 나오는 게 바로 이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세포호흡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중간 산물이 있다는 것, 에너지를 모두 다 분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문제에서는 기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해봤어요. 근데 기체가 우리 이산화탄소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가 나온다. 이 기체는 누구? 이산화탄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바로 이제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으로. 발효관 A에서 C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워놓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용액 이제 발효관의 맹관부 발효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효모액과 증류수를 넣었어요. 일단 효모액은 모두 다 들어가고 있죠. 이게 통제 변인. 같은 양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양도 마찬가지로 통제 변인.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증류수를 넣었고요. 당이 안 들어갔다는 사실. 자연 현상 그대로. 그럼 얘가 바로 어이구 실험이 아니죠. 자, 대조군이요.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대조군. 그 다음 나머지 B와 C 같은 경우는 음료수, 기억, 니은을 2리터, 2ml, 20ml, 20ml 동일한 양을 넣었는데 자, 이 얘네들을 기억, 니은으로 나눈 이유는 같은 음료수를 넣어줬을 때 굳이 실험을 2번 할 필요 없죠. 자, 당의 함량을 다르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B와 C 중에서 누가 더 당이 높고 누가 더 당의 함량이 낮다. 이 사실은 알 수가 있고요. 둘 다 모두 실험군임은 알 수가 있었네요. 일단 조작을 했으니까. 증류수가 아닌 새로운 당의 음료수를 넣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효모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하면 맹관부의 수면 높이가 점점 낮아질 거래요. 그럼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점점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 가설이 맞다면 맹관부의 높이가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당의 함량이 높은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50분 후에 기체 발생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A에서는 없어요. 당을 안 넣었으니까 실험 대조군에서는 없었고 B에서는 기체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C에서는 기체 발생량이 적다. 아, 그러면 당의 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B와 C 중에서 누가 가설이 맞다면 누가 더 많냐면 B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실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 가설을 지우지 않았다면 가설을 고치지 않았다면 요게 이제 기억 음료수의 기억이 당함량이 높은 애고 그 다음에 니은이 낮은 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네요. 자리를. 자, 기억. A는 대조군이다. 네, 증류수만 넣었으니까 대조군이 맞겠죠. 니은 B와 C의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우리 알코올 발효를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맞습니다. 자, 다해서 맹관부 수면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높이는 B가 높다 그랬는데 B의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기체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높이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는 더욱더 낮아지겠지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연역적 탐구 방법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세포호흡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무산소 호흡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원별의 통합적인 연계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할 때에도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지를 한번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도록 하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